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냐? 안녕하세요, 영원히들 차바쌤입니다. 자동차 살 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디자인? 솔직히 중요하죠. 공간성? 중요합니다. 시승했을 때 주행감, 연비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죠. 바로 안전도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내 차가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냐, 요거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차가 안전하냐? 이 질문에 누구도 쉽사리 답을 할 수 없고요. 일반 개인이 차량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우리 대신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인데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1999년부터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매년 자동차 안전도를 시험 평가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바로 전기차 안전도 평가인데요. 여지껏 많은 엔진 기반 차량들은 테스트를 거쳤는데 전기차의 안전도 평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더욱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안전도 평가 대상 전기차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시험대에 올랐어요. 너무나 핫한 차량들인데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현대차 아이오닉5가 100점 만점 중에 92.1점을 획득했고요. 1등급을 받았어요. 반면 테슬라 모델 3 83.3점을 얻으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아이오닉5가 테슬라 모델 3보다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오 마이 갓,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자세히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 충돌 테스트 평가 현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유튜버분들 중 아주 일부만 참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바쌤 많이 믿고 좋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덕분에 입장도 어려운 이런 현장에 가서 생생한 영상도 이렇게 담아오고 궁금한 것들도 현장에서 직접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참관한 시험은 충돌 안전성 시험 중에서도 부분 정면 충돌 시험이었어요. 시속 64km로 차량이 달리다가 정면의 40% 정도를 장애물과 충돌하게끔 설정하는 시험이에요. 차량 내부에는 승객의 역할을 하는 실험용 더미가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 더미가 하나의 기본 최소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야. 현장에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기다림 끝에 충돌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순식간이래요. 뭐 방어 왜 이렇게 빨라? 어떡해.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 작은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죠. 흔히 프렁크라고 하는 그 공간이 부분 정면 충돌로 인해서 완전히 먹혀버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충돌 이후에 차량의 모습 자체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아직도 저 장면이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날 사실 현장에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분 관계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께 슬쩍 닿아가지고 오늘 이 충돌 테스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Oh, it's fine. 이러시더라고요. 괜찮다. 왜냐면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이 돼요. 한국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K-NCAP이잖아요. 유럽에서 진행하는 유로 NCAP이 사실 더 유명하죠. 관계자분 말씀에 의하면 유로 NCAP에서 비슷한 충돌 시험을 진행했을 때 상태가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차량의 모습보다 실제 충돌했을 때 나오는 여러 데이터 값이 중요한데 K-NCAP도 유로 NCAP과 비슷한 평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가 됐죠. 관계자분이 근자감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종합적으로 보면 2등급을 받아서 마치 아이오닉5보다 안전성에서 덜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충돌 안전성 측면에서는 0.48점이 오히려 우세해요. 자, 그렇다면 왜 테슬라 모델 3가 아이오닉5보다 등급이 낮은 거냐? 보행자 안전성에서 모델 3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아이오닉5가 양호인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죠. 테슬라 모델 3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안전 기준이 보행자 사고보다는 차량 간의 사고에 맞춰져 있어요. 2014년에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보행자 안전성 결과를 최하치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거든요. 자동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한 안전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 3는 미국의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보니까 한국의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안전도 평가 시험 테스트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
시험에서 범퍼가 보행자 다리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아이오닉 5나 모델 3가 다 우수했어요. 다만 머리 충격 시험에서는 모델 3가 위험 영역이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델 3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보이네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결과는 바로 사고 예방 안전성 테스트 값인데요. 아이오닉 5가 19.17점을 받았는데 모델 3가 11.89점을 받았어요. 모델 3가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별이 2개나 차이가 나네요. 크게 두 가지가 낮은 점수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하나가 비상자동 제동장치고 다른 하나가 차선 유지 지원장치입니다. 자, 먼저 비상자동 제동장치, 위험 시에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을 발휘하는 장치죠. 모델 3 결과를 보면 자전거 횡단 시 감지 불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방에서 자동차나 보행자가 등장했을 때는 감지를 잘했어. 제동을 잘해줬는데 자전거를 감지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자전거 감지 모드는 횡단과 종단 시를 각각 구분하는데요. 모델 3 앞에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가 종단하고 있을 때 이때는 차가 잘 멈춰섰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이때는 모델 3가 이 자전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오닉 5는 이 기능에서 2점을 받았는데 모델 3는 0.9점만 받았습니다. 더 격차가 나게 된 건 차로 유지 지원 장치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모델 3가 빵점을 받아버렸어요. 차로 유지 지원은 직선과 곡선 도로에서의 주행 시험을 각각 진행을 해요. 시속 65에서 68km 사이로 직선이나 곡선을 달리다가 좌우 방향으로 이탈을 확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앞바퀴가 이탈되는 방향의 가장 바깥 차선 모서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이 시스템을 잘 작동해서 잡아줘야 하는 거죠. 아이오닉 5는 이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스티어링 휠이 차가 이탈될 때 그걸 잘 잡아줘서 차선 안쪽으로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반면 모델 3는 직선에선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곡선에서 이탈을 유도했을 때는 차선을 그냥 이탈해버린 거죠. 또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는 속도 경고가 일정 시간 유지돼야 하는데 모델 3에서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고요. 스쿨존에서는 경고 알림이 발생되지 않아서 또 빵점을 받았어요. 이건 또 아무래도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정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어서 지능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가 다르게 작동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스쿨존 제한 속도 시속 30km죠. 주말이건 평일이건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반드시 제한 속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스쿨존에서 시속 25에서 40km 사이로 지날 수 있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평일 시간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모델 3가 우리나라 스쿨존 규정을 다 체크업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후측방 경고 장치 모델 3에는 아예 달려있지가 않죠. 그래서 점수 빵점이고요. 아이오닉 5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후측방 접근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사선 주차를 할 때 충돌 경고가 약간 부실했고요. 이 기능이 또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라 점수가 깎였다고 하네요. 자, 반면 모델 3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항목도 있어요. 사각지대 감시 장치인데요. 뒤쪽 양옆 부위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서 경고 작동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졌다고 하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장치가 옵션 제공이라서 점수를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3와 아이오닉 5의 한국 자동차 안전평가 결과치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결과를 두고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오닉 5가 모델 3의 안전성을 제쳤다. 아이오닉 5가 가장 안전한 전기차로 선정됐다. 헤드라인만 보면 혹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일단 충돌 안전성 결과값으로만 보면 소수점이긴 해도 테슬라 모델 3가 오히려 우위에 있었고요. 아이오닉 5가 가장 안전한 전기차냐? 이것도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안전평가 시험 대상 전기차 딱 모델 3랑 아이오닉 5 현재까지 두 차밖에 없어요. EV6, EQA, 볼트 EUV 이런 전기차 신차들 아직 하나도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비약이죠. 기사 제목을 그대로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시험이 자동차 브랜드사의 기술력을 평가했다고 확신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사고 예방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 모델 3는 오토파일럿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율주행 기능에서 보면 아이오닉 5는 차량의 버튼을 눌러놓으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모델 3는 그렇지 않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려면 컬럼식 기어를 D단 방향으로 2번 내려줘야 돼요. 시동을 끄면 이게 완전히 꺼집니다. 시동을 켰을 때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려면 다시 운전자가 기어를 조작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면 분명히 결과
결과값은 차이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모델 3가 완전하게 그 테슬라의 제 기술력을 다 보여준 상태에서 이 테스트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저는 이 테스트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운전자는 언제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직접 조작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어요. 졸다가 곡선 구간에서 차선을 이탈한 거예요. 그때 차가 잡아줘야죠. 그래야 사고가 예방이 됩니다. 근데 모델 3는 이걸 예방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에 기어를 조작해서 네가 오토파일럿은 활성화를 시켜놨어야지, 이런 거예요. 가장 수동적인 운전자를 타깃을 놓고 보면 이 시험 진행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와 테슬라의 차량 안전성에 관한 이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차량이 사고 발생 시에 승객과 보행자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어떤 차가 사고 예방에 조금 더 편리하게 조작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비교해보는 정도의 지표로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사실 제가 참관했던 충돌 안전성 테스트가 가장 걱정됐어요. 일반 내연기관 차와는 달리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충돌했을 때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두 차량 다 화재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죠. 흔히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더 위험하다, 폭발 위험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델 3나 아이오닉5나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충돌 이후에 화재 등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하나, 킹리적 가심.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언제나 살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 근데 누가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야, 저거 현대차가 국토부에 차 준 거 아니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래서 국토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안전도 평가 시험을 하는 자동차들 전부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구매 프로세스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실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차바사 영이 현장에서 열심히 물어봤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차량 안전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자동차 회사에게는 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죠. 다만 KNCAP을 통해서 아무리 안전한 차라고 평가를 받아도요, 막상 그 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2017년부터 KNCAP의 안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차량 29종을 확인해봤는데요. 절반 이상이 평가 이후에 리콜 명령을 받은 걸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안전도 평가 결과 누구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국토해양부 정보 전산망에서 보시면 되지만 참고 용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동차 안전도 평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인 IHHS에서 충돌 테스트 하고 있고요. 유럽에선 유로 엔캡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국가별 그 테스트 값을 비교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참고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 그 중에서도 전기차 아이오닉5와 모델 3의 결과값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하고 또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